안녕하세요. 통합가리스랑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6월 학력평가 총평을 인사드려야 되었고요. 시험 보느라고 먼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내용으로 치러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5문항 40분 체제가 적용된 시험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5, 2점, 2.5가 898 문제로 출제되었고요. 기존에 통합각 예시문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유형은 개념 이해, 단원융합, 탐구설계, 자료분석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탐구설계와 자료분석 이 두 가지 소재가 어렵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범위도 좁고 하다 보니까 탐구설계나 또는 자료분석형은 좀 줄고요. 개념 이해형, 우리가 보통 단답형이라고 하는 내신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과 비교하여 다소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다. 그래서 예시문항하고는 유형이 좀 많이 다른 시험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상 등급 컷은 꽤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목해야 될 문항은 현재 과학의 기초에서 7개, 물질과 규칙성 14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험 범위가 3단원의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지구 시스템까지만 들어가서 3단원 쪽 문제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주목해야 될 문항의 큰 틀은 단원융합형 문항하고 탐구설 문항인데 이제 합이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융합형이라는 것은 제목에서 알고 있다, 느껴지다시피 단원 간의 개념을 한 문제 속에 섞어주는 거예요. 탐구설경은 실험의 과정에 대한 걸 내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길어서 집중력 있게 문제를 읽지 않으면 사실 문제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 어렵진 않아도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항수들이 소단원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지만 단원융합과 탐구설계 문항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원융합편부터 살펴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기본량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서 출제가 되었고 11번의 경우에는 원소 생성과 원소의 주기성, 이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을 좀 섞어서 출제한 게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원소의 주기성을 결합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떠올리기 쉽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꽤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탐구설경은 이제 실험 형태인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에 관련된 교과서 자료가 도입된 거야. 그리고 18번의 경우에는 DNA라는 핵산에 있어서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 일명 여러분들이 샤갑회 법칙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걸 탐구설경으로 출제해서 다소 당황하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오답률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1위가 24번 문항인데 사실 이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했던 편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단원이고 아직까지 충분히 연습이 되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4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후학습 전략은 아무래도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의 특성상 그림이나 표나 탐구활동과 같은 실험형의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누적해서 학습을 하실 때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항상 똑같은 얘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내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습득, 체화가 되진 않거든. 체화가 된 내용만이 실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바로 파악하여 응용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추론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혼자서 이런 추론력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잖아. 결국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론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 고1 입장에서. 그래서 제 커리 중에는 속전속결 직전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대비까지도 감안해서 컨텐츠와 강의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속전속결 직전 특강에서 스피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고력 향상 문제를 접함으로써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높아질 텐데 그 난이도에 대비할 수 있는 나름 완벽한 교재 구성과 강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 직전 특강을 활용하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각 단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계해서 출제를 점점점 범위가 넓어질수록 뒤쪽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누적 학습이 중요하거든. 근데 솔직히 모의고사를 대비하기에 따로 공부하기가 쉽진 않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속전속결 직전특강을 활용하면 이제 시간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남은 기간에 내신 대비,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 향후에 수능 대비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각 화이팅!